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썰 역시 아까 질문하신 분과 동일입니다. 네, 굴소스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글소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래에 퇴사한 직장이 사내정치가 주 문화인 생산직이었습니다. 사내정치 심한 곳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내정치가 심한 곳.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내정치가 없는 것을 찾기는 힘들어요. 네.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대한민국에서 사내정치가 없는 직장은 거의 없습니다. 네. 조직사회야말로 사내정치를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군대에서도 사내정치가 있는데, 여러분 학교 같은 데도 생각해보면 사내정치가 있었어요. 막 뭐 반장한테 이렇게 반장 라인에 붙는다거나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네. 아니면 일진 라인, 짱 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내정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조직사회는 사내정치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메이지로알님 다니는 회사도 사내정치 많을 겁니다. 단지 노알님이 사내정치를 안 할 뿐이지 이미 자기들 직원들 간의 라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내정치를 얘기 안 하고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사내정치가 심한 곳, 예. 붕어 형 알겠습니다. 사내정치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 중에 심한 곳, 정말 심한 곳. 시 어떤 것이냐. 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사내정치가 심한 곳은,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고인물 간신배들이 많습니다. 네. 고인물 간신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많은지 아세요? 공직사회에 많습니다. 물론 공장에도 있는데 공직사회에 많아요. 이 공무원 사회야말로 고인물들 간신배들 천지입니다. 고인물 사회라고 하잖아요. 한번 들어왔던 사람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자기 바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니면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안 나가잖아. 그래서 심각하게 많이 고여있죠. 이게 왜냐면 사내정치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잠깐 보고 말 것 같으면 사내정치를 안 해요. 왜냐, 이 사람 얼마 일하다 또 그만둘 텐데 뭐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뭐 얘기 듣고 친해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내정치라는 것도 오래 봐야, 자주 봐야, 앞으로 자주 볼 가능성이 높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잠깐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한평생 일하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평생 일하려고 가는 거고, 들어가서 그 선배들, 주임님들, 팀장, 계장님들 잠깐 보고 말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지방직이면 솔직히 말해서 저분 퇴직할 때까지 저분들이 한 10몇 년 남았다. 그럼 10년 동안 계속 봐야 돼. 일하면서도 봐야 되고, 지나가면서도 봐야 되고, 행사하면서도 봐야 돼요. 잠깐 보고 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본 사이일수록 이 사내정치가 심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대기업도 사내정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대기업도 생각해봐. 대기업도 얼마 안 하고 그만두는 사람 있지만 웬만하면 오래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월급 받는 조직에서 대기업만큼 돈 많이 주고 대우해주는 조직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우 잘하고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일수록 사내 정치가 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게 첫 번째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고인물 관심배들이 많다고 했잖아. 공직사회가 특징이 뭐냐 하면, 개개인의 능력치를, 예, 평가하거나 가늠하기 힘듭니다. 자, 이 말을 저 누구야? 그 굴소스님이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굴소스님 생산직으로 일을 했잖아요. 생산직이 그렇잖아요. 생산직이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일일이 평가하기가 그래요. 물론 평가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물량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 아니면 분량률이 얼마나 나오냐, 이건데 사실 똑같은 게 돌리면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분량 나오는 것도 똑같고 만들어내는 건 똑같아요, 자동화되어 있으면. 그래서 생산직은 뭐 자동화되어 있으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티가 안 나. 이게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조직이야. 아, 물론 고문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평균치에서 크게 오버되지 않을 거예요, 대다수는. 그래서 이런 사회정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어느 정도 이제 성과나 능력이 보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회정치가 있지만 이제 덜한 게 뭐냐 하면, 대기업은 능력이잖아. 원래 능력이잖아.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굳이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능력이 좋은데, 잘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 나물의 그 밥. 그렇기 때문에 사내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내정치를 하는 것도 이게 보면 다 공짜가 아닌 게 그런 거야. 사내정치를 통해서 얻을 게 많은 거죠. 자, 사내정치가 심하신 분들 보면 그런 거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은 딱히 잘하는 게 아닌데, 예. 자동이 아니다 반자동 업무이고, 불량 나면 불량 안 따지고 그냥 처받는 게 일상이다. 이게 뭐냐 하면, 사내정치를 하는 이유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내정치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하는 일이 편하거든요. 공무원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사내정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내정치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윗사람한테 잘하는 거야. 아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요즘 아부를 못해. 이거는 진짜 대기업뿐만 아니라, 아니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기업 다른 기업 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친구들이 뻣뻣하거든요. 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 한 번도 누구한테 이렇게 뭐 떠받들고 해본 적 없는데, 손 파이다리 달렸으면 지가 커피 타고 지가 신문 보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왜 갖다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좀 부지런 떨어가지고 윗사람들 챙겨주고 신부름 좀 해주고 깍듯하게 모시고 굽신거리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특별하게 태클 안 건다는 거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해요. 네. 그냥 내가 좀 부지런 떨어가지고 저분들 좀 귀찮은 거 대신해드리고 먼저 챙겨드리고 인사 먼저 하고 요구사항 같은 거 들어드리고 하면 나중에 저분들이 나한테 뭐 챙겨준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일 잘해. 사람 잘 뽑았어. 이런 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 보면 반대 생각을 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부모님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해줘야 돼? 저 꼰대들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사내정치를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내정치 하는 사람이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굴소스님. 그 공장에서 사내정치 하는 사람이 뭔가 이점을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일을 적게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좀 뭐 좋은 자리를 간다거나 뭐 그런 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목적이 있는 거야. 사내정치라는 게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아부하는 게 없거든요. 사내정치라는 여러 가지 이유는 일단은 회사 생활 편하게 하려고. 네.
윗사람들한테 좀 구박 덜 받고 좀 고생 덜 하려고.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제 아부 좀 하고 잘 보이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좋은 자리 가려고. 네. 사내 정치 해가지고 저 사람 잘 보이면 나중에 혹시라도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저기 자리 났는데 저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진급 같은 거. 네. 그냥 뭐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부도 능력이라고.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이게 사회초년생들은 아부하는 게 제일 꼴보기 싫을 거예요. 실력도 없는 사람 윗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인사하는 게 꼴보기 싫은데 아부도 아무나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만 하고 잘하는 사람 드물어요. 다 잘하는 게 아니야. 군대에서도 왜 윗사람들한테 잘 챙겨주고 하시는 거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만 잘합니다. 아부 잘하는 사람만. 사회에서 아부 잘하는 사람은 더 소수예요. 안 그래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아부를 다 못해. 뭐하러 저렇게 윗사람들 다 챙겨주고 꼰대같이 다 받아주고 그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들이 하게 놔두지.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뭔가 받는구나. 얻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괜히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부 잘하는 것도 능력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세술과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뭔가 얻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데 사내 정치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왜 보면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하얀 거탑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얀 거탑? 김현민 씨 나왔던 거. 그거 보면 과장 하나 되려고 사내 정치 정말 많이 하잖아. 그래서 사내 정치를 못하면 반대로 있잖아요. 사내 정치를 못하잖아.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그런 거야. 실력과 어떤 그런 정치까지 같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높은 조직에서. 작업자들에게 정량 배식하라 그러고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청소까지 지시합니다. 그리고 생산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맘에 안 들면 심심할 때마다 라인 배치하라고 꼬장 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꼬장 부리는 게 윗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님들 눈엔 보이겠지만 윗사람들한테는 안 보여. 그러니까 님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간신배에다가 뺀질뺀질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윗사람들한테 오면 깍듯이 대하고 확실하게 챙기고 그런 게 있으니까. 사장이 진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럼 그 회사가 좀 이상한 거네. 그 회사가 많이 이상하네요. 그 회사가. 보통의 어떤 조직사회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내 정치를 아예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직장에서. 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이란 게 그렇더라고.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특히 조직사회에서는.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주변에 뭔가 자꾸 얹으라고 외치고 사람 붙잡고 자꾸 얘기해줘야 알더라고요. 네. 그냥 가만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간 내 공로를 인정해주겠지. 아닙니다. 정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를 너무 깊게 해가지고 너무 세상의 어떤 여러 자리를 거저들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내일만 그냥 묵묵히 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로얄님 잘 들으세요. 로얄님도 이제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면 정치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영향도 많이 받고요.
내일 이렇게까지 하면 알아줄 거야가 아니에요. 내일도 하면서 윗사람들한테 어필도 많이 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합니다. 직원도 통솔합니다. 이렇게 어필해야 나중에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내 정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필요한데 너무 사내 정치 하나에 매달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사내 정치가 좀 심한 곳은 고인물 간시배가 많고 개개인이 고만고만하고 그리고 사내 정치는 노림수가 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좀 직장생활 좀 편하게 하려고 윗사람들 인정받으려고 뭔가 노림수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